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비만 단상 5번째입니다. 이 보면은 비만 관리할 때 필요한 것은 셀젤 큰 거 4,800ml 셀젤이 있어요. 큰 거 하고 건미당 식품하고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 코스의 건강미인이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건미당은 3박스 내에서 6박스 정도는 6박스 이상을 하여튼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식전에 한 포, 저녁 식전 또는 저녁 식전이 안 되면은 주무시기 직전에 빈속에서 한약을 이용해서 만든 식음료들은 식전에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습니다. 식후보다는. 그러니까 식전 아침에 한 번 또는 저녁 식전이나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해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먹고 관리실에 오셔서 셀젤로 복부면 복부에 발라놓고 우리 곳에 숫게 이걸로 문질러 주셔요. 문질러 주시고 열을 내서 땀을 흘리게 한 다음에 닦아내고 한 30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전신 하려면 전신 다 하고 복부만 특히 배가 나왔다 그럼 복부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건미당을 먹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건강 미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비만 단상이 여러 차례 나가는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두 가지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시술법들은 다양합니다. 뭐 수백 내지는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지방연소를 들이대면은 꼬리를 내립니다. 즉 당신들이 하는 것이 지방을 연소시키는 방법이냐 하면은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우리의 인체는 지방이 마지막 식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축하려고 하지 태우지 못하게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지방이 식량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하려고 그래요. 항상 저장하려고 합니다. 기아가 계속되면은 굶주림이 계속되면 인체에 저장된 단백질, 여기서 내가 이제 말하는 단백질은 근육이라고 기억하세요. 근육부터 태워서 자기 몸을 살리게 됩니다. 굶주림 먹는 것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먼저 단백질을 근육을 태워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 나가다가 다 근육이 이제 태울 게 없어요. 단백질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을 태웁니다. 이게 마지막 비상식량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도 유입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비축된 지방까지 태워서 자기 몸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체의 기능입니다. 이것은 딱 입력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뭐 바꿀 도리가 없어요. 내가 오늘 절식을 했다, 오늘 단식을 했다, 한 끼만 해도 지방은 비축이 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들이 밖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한 끼만 굶어도 지방으로 저장을 하려고 우리 인체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기아선상에서 죽어가는 자들, 병든 몸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단백질, 이 단백질은 항상 근육이라고 생각하세요. 단백질을 소모시켜서 그 열량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연후에 마지막에 지방으로 목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입으로 통해서 영양소가 투입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체의 구조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은 유명합니다.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소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짝 말랐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지방도 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저 뒤에서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죽으면 와서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걸을 힘조차 없어서 뒤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소녀의 모양이구나. 소녀가 무슨 잘못입니까? 혹독한 비교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인체는 굶주리게 되면 단백질, 즉 근육을 연소시켜 목숨을 이어가고, 그 뒤에는 이제 근육 없어져 하나도 없다고 할 때 지방을 연소시켜서 수명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아주 늙은 노인들 보면은요, 앙상한 뼈에 가죽만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피부만 붙어 있어요, 피부만. 그러니까 바짝 말랐다. 그럼 벌써 지방도 다 없어졌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즉 인간은 태어나는 즉시 무덤으로 걸어간다. 이게 정설이에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도 무덤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양소가 양식으로 사용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영양소, 그러다음에 이제 탄소하고 영양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영양소는 단백질과 또 이제 지방,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생리 기능상 그 어떤 비만에 대한 처방을 시행해도 단백질 근육부터 연소를 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시중에 이용이 되고 유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운동요법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지방 연소를 기대하셔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검증이 된 우리 코스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었어요. 저 셀젤 가지고 관리한 것이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상 또는 체험상 또는 실행을 해왔던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이런 등지에서 널리 우리 셀젤이 퍼져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경험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의 3대 영양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입니다. 뭐 비타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비타민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큰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매 식사마다 섭취해야만 돼요. 아침에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저녁에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를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필수 영양소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즉 섭취해야만 하는 영양소인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섭취를 계속한다고 합시다. 그럼 반드시 이제 건강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예 섭취하지 않으면, 즉 단식을 말하는데 수명 단축의 지름길이 됩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 그래서 굶어서 비만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건강은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은 태워지지 않고 근육이 먼저 탄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단식이나 절식을 해보세요. 또는 기하선상에 딱 처하게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부터 없어져요. 근육이 없어지고, 그리고 지방은 더욱더 체내에 축적이 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끼나 두 끼를 굶었어요. 그러면 벌써 근육을 태웁니다. 지방 안 태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거, 이게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지방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단식하지 마시고 절식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방법으로 여러분 샵이나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시다. 하루 3끼 먹었는가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먹지 않고 왔다. 그러면은 지방은 태워줘요. 태워주지만은 이제 근육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부조리가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우리의 뇌가 인지하기를 외부 환경 기하 상태로 알고 굶을 경우 체내에 축적된 단백질, 즉 근육부터 태워서 목숨을 살리고 3대 영양소가 이제 하루에 한 끼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 모두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즉 그 단백질 근육은 제거가 되고 지방은 더욱더 증대가 되는 겁니다. 늘어나요.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을 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거래처는 앞으로 살 뺀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살이 아닙니다. 지방은 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육이나 단백질을 살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살이지 지방은 살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세요. 이런 방식은 살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정답은 정답이죠. 살 뺀다 하면은 근육을 뺀다는 뜻입니다. 살이 단백질이고 근육이기 때문에 당신은 살, 즉 단백질을 뺀 것이지 지방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하시는 분들은 센터 안에서 살 뺀다는 말 고객들에게 습관적으로 했던 것도 고치세요. 절대로 살 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선살, 고기살 이렇게 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생선살, 고기살 하면은 그것은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 근육, 하얀 거, 그 단백질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의 전쟁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어요. 센터나 샵에서. 지금도 그래요. 고객들에게 살과 전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살과의 전쟁합시다. 이건 뭔 뜻이에요? 지방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근육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육과. 그러니까 근육 빼자는 뜻이에요. 살과의 전쟁, 근육과의 전쟁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당장에 살과의 전쟁하지 말고 지방과의 전쟁을 하십시오. 지방전쟁입니다. 내 몸의 지방과 내가 스스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시는 고객마다 입력을 시키세요. 지방과 이제부터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거 다 여러분들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게 나와의 전쟁이기도 하고 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없애는 전쟁이기 때문에 비만 관리는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살과의 전쟁이 아니라 지방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방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암기하십시오. 나는 지방과 오늘부터 전쟁을 벌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잘 굶다가 결국은 거식증에 걸려 고생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다이어트 하면서 내가 굶어서 살을 빼겠다. 아무것도 잘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 가까운 데서도 그랬는데 특히 연예인들이 더 그래요. 연예인들이. 그러면 거식증에 걸려요. 이 거식증이라는 것은 음식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뭐 먹고 싶은 걸 딱 집에 넣어서 집어넣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거부하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쯔쯔가무시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집에서나 병원에서나 아무것도 먹기가 싫어요. 처음에는 죽도 먹기 싫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것을 내가 당해봤어요. 마찬가지로 잘 굶는다 하면은 무모한 다이어트가 이렇게 무모한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 수명 단축하죠. 그리고 그냥 거식증은요, 이거 거의 불치병에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던 그 연예인들이 꽤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이게 잘 굶고 즉 절식이나 단식을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음식을 안 받아들여요. 그게 거식증입니다. 탄수화물을 하면은 이제 밥, 떡, 과자 이런 거, 이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일단 분해를 시켜야 흡수가 됩니다. 탄수화물 자체는 분자가 커요. 그래가지고 작은 창자 안쪽 벽에서 빨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한번 소화시켜주고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이제 꼭꼭 씹잖아. 입에서 씹을 때 탄수화물이 이제 1차 분해가 일어나요. 분해. 그리고 식도를 타고 넘어가 위에서 다시 한번 2차 소화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2차 또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위에서 완전히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십이지장을 거쳐서 작은 창자를 지나가면서 포도당 상태에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상태로는 흡수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음식을 입안에서 오랫동안 씹어주면 줄수록 포도당으로 쉽게 분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흡수가 돼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포도당은
전부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로 쓴다. 그리고 쓰고 남은 포도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밥을 한 공기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한 공기 반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모조리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식도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은 꼭 드셔야 돼요. 이건 필수 3대 영양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필수 영양소가 모조리 내 몸에서 흡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밥을 한 공기 반을 먹었다. 그럼 반 공기가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왜? 나중에 비상식량으로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밥만 많이 먹어도 비만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밥은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입니다. 안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요, 항상. 그런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로 쓰이고 포도당 자체로 저장이 된 다음에 간에 저장합니다. 간에 저장이 된 다음에 에너지로 쓰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포도당이 쓰이지 않는 포도당이 넘쳐나면 이건 저장하기 위해서 전부 포도당을 지방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요. 20가지 필수 아미노산 합치면 20가지로 분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면 뼈와 이빨, 뼈, 조직, 근육을 만들어요. 그리고 남은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역시 지단백이라는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포도당 남은 것은 지방, 단백질도 들어가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되고 쓰고 남은 거, 이와 뼈와 조직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쓰고 남은 아미노산은 지방, 즉 지단백이라는 지방으로 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은 말할 것 없이 지방으로, 이게 필수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은 말할 것 없이 또 지방으로 쓰고 남은 거는 저장이 된다. 훗날 비상식량으로 사용하려는 인체의 생리 기능입니다.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뇌가 지시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방법이 없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는 필수 3대 영양소라서 아침, 점심, 저녁 동서양 모든 인류는 하루에 3끼 먹도록 그렇게 조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끼를 다 이게 필수 3대 영양소를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이제 수명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몸 안에 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먹을 수도 없고요.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럼 쓰고 남은 건 전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예를 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3대 영양소는 쓰이고 남은 것들은 나중에 비상식량으로 쓰고자 하여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이 이제 피부의 지방, 즉 복부 지방으로 저장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저장할 데가 없다. 그럼 체내에 있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어디가 됐든지 저장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저장이 되는 데가 간입니다. 그래서 지방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에 지방이 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비만이 되는데 마치 체중만 조절하면 된다. 오늘 1kg 뺐어, 2kg 뺐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살을 뺀 것이지 지방을 태워서 없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참 큰 문제가 여가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체중 조절만 한다 이렇게 알아왔어요. 그게 비만 조절이다. 체중 조절이 비만 조절이다. 이건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업소에서는 체중 조절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체중 조절이라는 말을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몸무게만 줄이면 비만이 해결되는 것으로 모두가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해서 체중 조절만 하는 거예요.
체중 조절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이 지방보다는 근육이 우리 몸 안에서 내 체중을 늘려나가는 것은 주로 근육입니다. 그 지방은 액체고 근육은 고체예요. 고체와 액체를 똑같은 부피를 무게로 달아보세요. 용적률이 똑같은 것 두 가지를 근육과 지방을 달아보세요. 하여튼 그러면 무게가 어떤 것이 많이 나가요? 절대적으로 근육입니다. 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 가로 세로 높이가 1cm짜리 근육이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또 가로 세로 높이의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1cm짜리. 여기다가는 지방은 액체니까 액체를, 즉 지방을 부으세요. 지방은 부어. 그러면 이것은 단백질이고, 즉 단백질 근육이에요. 근육. 그 다음에 이거는 지방이에요. 지방입니다. 그 무게를 달면은 어떤 것이 많이 나갈까요? 똑같이 1세제곱센티미터, 즉 용적률이 똑같아요. 1세제곱센티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부피는 똑같아. 그런데 무게에 달면은 근육, 즉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단백질이 10g이라면은 지방은 1g 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살을 뺐다, 즉 체중 조절을 했다 하는 것은 대부분이 근육을 뺀 것입니다. 근육이 없어진 것이에요. 왜? 지방은 없어지지 못하도록 비상식량이기 때문에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먼저 빠져버리고 지방은 훨씬 훗날에 늙어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명을 연장하는 비상식량이 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인체의 체중이 차지하는 지방의 무게가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면적이 동일한 단백질과 지방의 무게를 측정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방금 설명한 거 이 두 가지예요. 어느 편이 무게가 높게 나올 것인가 상상만으로도 자명해집니다. 단백질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지방보다는. 왜? 지방은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가 나가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병원에서 1000cc짜리 링겔을 맞습니다. 1000cc가 그게 바로 1kg예요. 1kg. 그런데 복부 지방을 병원에 가서 석션을 한다고 합시다. 긁어내는 거죠. 그러면 1kg짜리, 즉 1000cc짜리 유리 용기에 꽉 찼다. 그러면 그게 1kg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양은 많아야 돼. 양이 많아야 아무리 많아봐야 그건 1kg밖에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을 석션하는 것도 한 번에 4kg, 즉 4000cc 이상은 빼내지 못합니다. 거기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4000cc면 링겔병 4개를 빼내는 건데, 그러고 나면은 몸무게 재면 얼마 빠진 거예요? 4kg밖에는 빠진 게 없어요. 4kg밖에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육은 조금만 없어져도 금방 그냥 체중이 내려갑니다. 다운돼요. 그러나 지방은 아무리 긁어내도 4kg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한다 해도 4kg만 빠지는 거예요. 4kg. 그래서 체지방 측정계를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체지방 측정계를 한 20만 원대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컴퓨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사전 사후 가끔 한 번씩 오시는 분마다 재보세요. 재면은 근육은 몇 그램 이렇게 그램으로 표시되어 있고 체지방 측정기 기계 자체에, 그리고 지방은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은 무게 단위가 아니라 부피 단위거든요.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 단위이기 때문에 무게 단위가 표시가 안 돼요. 빼봐야 몇 개 얼마나 빠지겠어요. 부피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센트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흔히 체중을 한 달에 얼마만큼 줄인다고 마구잡이로 말하는데 두려운 일이에요. 체중을 줄인다는 것은 근육을 줄인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물론 지방이 체내에 엄청
축적된 자는 체중도 더불어 줄어들지만 대부분 단백질이 잘 분해가 될수록 체중도 더불어 잘 내려갑니다. 이게 단백질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체중은 잘 내려가요. 내가 이달에 4kg 뺐어 하는 말 많이 들었죠. 또는 3kg 또는 한 달 안에 5kg를 뺐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한 달 안에 절대로 5kg 못 뺍니다. 그건 다 근육을 뺀 거예요. 5kg라면 링겔병 5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몸 안에 지방 5개가 링겔병이 없어지는 것이 5kg인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방은요 반드시 태워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소변이나 땀으로 빠져나갈 때 냄새가 초산이나 아세트산, 부티르산 이런 산성으로 돼서 밖으로 태워졌다고 한다면 몸 안에서 태워졌다고 한다면은 아세트산, 부티르산 이런 산성 물질이 소변에 섞여서 나갑니다. 냄새 날 수밖에 없죠. 건미당을 이렇게 3개월에서 한 5개월, 6개월 꾸준히 먹다 보면은 소변에서 냄새 많이 납니다. 그때는 내 몸에 지방이 태워졌다는 것을 증거가 되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살을 뺄 것인가? 이제 자문자답할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이것까지 이제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리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자 저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면은 2번, 3번 들으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 자체부터가 이해가 돼야만이 정확한 우리 코스의 방법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고객과 소비자와의 여러분은 상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인도가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지 고객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끌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고객 창출 많이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